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비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안 쓰는 장비, 그리고 또 유지 보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평균 잠을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. 일이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면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요.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장비 관련해서도 이 체력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. 지금 등 쪽에 담이 걸려서 오늘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어요. 스케줄을 소화 못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뭐 여담이었고요. 어쨌든 청소 창업하면서 이제 장비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근데 이거는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비를 잘못 다뤄서 생기는 실제 실패 사례들을 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없는 장비보다 안 쓰는 장비가 더 큰 문제. 이게 맞아요, 사실은. 초보분들 현장을 제가 이제 가서 리딩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. 근데 가보면 차에 이제 장비는 잔뜩 실려 있어요. 근데 이 장비를 실질적으로 쓰는 장비가 좀 적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장비 활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창고에 가도 또 장비들이 쌓여 있습니다. 이 점들의 공통점은 아직 장비에 대한 기준이 판단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신호예요. 그러면 왜 장비를 사놓고 안 쓰게 되는가?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. 이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처음에는 사실은 다 필요해 보여요. 뭐 저 같은 교육 영상에서도 봤을 거고, 혹은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왠지 이게 없으면 나만 뒤처지게 느껴지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이제 다 구매를 했어.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면 작업 동선, 시간, 체력,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.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손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쓰던 것만 쓰게 됩니다. 뭐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, 뭐 식당 후드를 청소하실 때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고온 스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. 스팀으로 이 기름때, 좀 이렇게 굳은 기름때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스팀으로 녹여서 작업을 하면 엄청 편합니다. 근데 이 장비에 대한 그 니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크래퍼로 힘으로 긁어내세요. 그러면 이게 체력 소비가 거의 한 3배, 4배 가까이 들어요.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되겠네요. 안 쓰는 장비가 만드는 구조적 손해. 이거 큽니다. 안 쓰는 장비는 그 차량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고, 정리 시간, 이제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정리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요. 현장 판단을 또 복잡하게 만듭니다. 결국에는 작업은 느려지고 체력 소모는 훨씬 더 커지게 돼 있어요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등이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, 지금. 이거는 저는 장비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이 체력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럼 장비 유지 보수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사실 또 하나는 유지비입니다. 유지비. 뭐 필터 교체라든가 호스 손상, 뭐 소모품 교환. 장비를 사는 순간 관리가 시작된다는 거를 이거를 간과해서 계산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보관 문제로 망가지는 장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, 현장 끝나고 일단 일이 끝나면은 이제 빨리 서둘러서 현장을 빠져나가시다 보면 이 물기를 말리지 않는다든가, 장비에 대한 약간 이제 마무리를 안 하고 대충 이제 차에 싣게 되죠. 그렇다고 이 장비들은 뭐 창고에 가서 정리를 하냐? 이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왜냐?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. 이런 식의 이제 장비 관리가 반복되다 보면 이 장비가 멀쩡해 보이지만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.
이러면 여기에 이제 에이스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예,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. 근데 이거는 그 장비의 불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리의 실패라고 보셔야 돼요. 네, 예.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비 관련해서 네,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예.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보는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할 때 장비 점검을 해보면 비싼 장비보다 기본 장비 상태가 나쁜 경우가 더 많아요. 이유는 단순합니다. 예.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. 네. 흔히 우리가 쓰는 청소기 있잖아요. 청소기. 청소기가 제일 많이 고장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면 장비는 성능보다 반복 사용 가능성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. 좋은 장비란 성능이 좋은 장비가 아니라 같은 상태로 계속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. 네.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. 관리, 보관, 세척까지 포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장비여야 맞는 장비입니다. 예,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. 왜냐하면 장비를 내가 무작정 좀 고성능 장비를 포함해서 많이 구비를 했어요. 근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 관리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. 또 하나, 이거를 내가 쓰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AS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청소를 하면서 이윤을 따지다 보면 이 관리 비용 자체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관리 문제는 예,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해요. 좋은 장비를 쓰면 일단은 어떤 현장에서도 퍼포먼스가 좋습니다. 이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네, 또 그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좀 고가의 장비들을 내가 현장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. 그러면은 이 고가의 장비들은 아주 훌륭한 내 하나의 비밀 무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돈이 줄줄줄 새는 낭비의 포인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. 네.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청소 창업에서 장비 실패는 대부분 가소비 때문이 아니라 관리 기준 부재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장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쓰는 장비를 오래 유지하는 구조, 이걸 먼저 만들지 않으면 네, 어떤 좋은 장비도 계속 짐이 돼버립니다. 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